네,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한 다음에 한 상태에서도 시장이 잘 버텨줬죠. 박스권으로. 그게 이제 오늘 매도로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1조 2,769억, 이거 좀 이따가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 어쨌든 1조 3천억에 가까운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계속 하락 방향으로 이끌었고요. 어, 이제 나스닥 효과를 보지 못했던 거죠. 나스닥이 어제 밤사이에 1.6%대 반등을 해줬는데 그 효과를 아침에 반짝 시초가만 띄워서 보고 말았습니다. 사실 시가 띄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기는 했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올라갔을 때 숏 관점, 그쵸? 계속 매도의 뷰가 매도 뷰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락 뷰. 일단 머물러는 있지만 양음양 패턴으로 외국인들이 매수 매도 반복하는 5일 동안 머물러는 있지만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매도 힘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제 이제 나스닥 효과로 갭이 뜨면서 일단 박스를 좀 더 만들면서 가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내리 꽂아버렸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구간은 좀 더 시간을 끌는 쪽으로, 그래서 오늘 갭 띄우고 나서 살짝 한 5분 10분 뭐 15분 20분 정도 위에 살짝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 오늘 요 정도 흐름을 보이는, 갭이 많이 떴으니까 요 정도 흐름을 조금 예상하면서 왔어요 사실. 이렇게 오늘 오늘 요게 요런 정도 흐름을,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파생반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이제 사전에 이제 시나리오들을 봤을 때 시나리오를 짜봤을 때 이 공간에 넘어가면 저는 다 매도를 잡자라고 말씀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갭 띄우고 이렇게 때려 맞으니까 그럴 새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 시간을 버텨주는 쪽으로 일단 봤는데 뭐 이 시장이 그냥 외국인들이 그런 걸 허락 안 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때려내는 걸 봤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한 15분 정도라도 이렇게 때려내면은 여기서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시작하면서 때려내니까 오히려 여기서 튕겨져 올라갔다가 죽는 걸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매도로 뷰를 봐들이되 위에서 최고점을 공략할 아마 시간은 안 됐을 겁니다. 그냥 이거는 찍어내야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분할을 하거나.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계속 오늘 종가까지 매도뷰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롱뷰, 그러니까 뭐 매수뷰, 롱뷰 안 보인다 계속 파생반에 강조를 드렸고요. 뭐 카톡, 공개 카톡방에도, 그 다음에 이거는 주식반에 있는 시장 관점에서도 막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 어제는 이제 박스 뷰였고 오늘은 매도 뷰였고 요즘 들어서 하루에 한 포지션 한 뷰밖에 안 나와요. 최근에 6거래일째 제가 계속 그러네요. 제가 계속 아침에 오늘의 뷰를 말씀드리잖아요. 오늘의 뷰. 근데 최근 들어서 여기 들어가지고 하루에 포지션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하루 종일 바꿀 일이 없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더 루즈한 거야. 여기서는 오늘 하루 종일 매도가 됐고 오늘 하루 종일 매수가 됐고 이날 오늘 하루 종일 매도가 됐고 아침부터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진행됐고 변화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은 하루 종일 매수뷰였고 그 다음 날은 하루 종일 박스뷰. 제가 아침부터 매수도 매도도 아닌 박스다라고 말씀드린 날은 진짜 박스로 끝났습니다. 그쵸? 오늘은 아침부터 그냥 매도뷰네. 바꾼 적이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는데 바꾼 적이 없었겠죠, 그죠? 어쨌든 6일 동안 지금 계속 그런 상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히려 뭐 파생하시는 분들은 바뀌지 않으니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아침에 매도 잡은 상태라면 그냥 좀 더 깊이 볼 수도 있었을 테니까. 근데 사실 변화를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뭐 고달펐죠, 그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올라갔을 때 숏을 본다라는 거. 뭐 올라가는 구간이 뭐 넉넉하게 있었어야지. 그래서 저항 때 제가 그 지점 말씀드린 공간에서 그나마 좀 나왔던 게 이제 340이었던 것 같은데 시원하게 딱 타점을 잡아볼 만한 공간은 딱히 안 나왔습니다. 쫙 내리 꽂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흐름을 탔어야지만 오늘 먹을 수 있었던 거고 여기서 한번 공략했으면 먹을 수 있었던 거고 이 정도로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감까지도 오늘 340 정도만 올려주면 진짜 선방한 거다라고 봤는데 34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거의. 요선에 미치지 못했네요. 그래서 조금 더 약세 우위로 끝났고 그럴 만한
수급이었죠. 막판에 보통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파는 날은 좀 그래도 돌아서면서 끝나는 적이 좀 덜어 있잖아요. 한 매도를 축소하면서. 근데 오늘은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조금 오늘 거슬리는 점이고요. 왜 그런가 뭐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거 다 갖다 붙여가지고 내용을 부각시킬 수도 있는 거고, 좋을 때는 좋은 내용을 싹 다 모아가지고 부각시킬 수 있는 거고. 어차피 시장의 뉴스는 모든 게 다 공존합니다. 어떤 거를 시장이 부각해서 얘기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장이 강한 날은 안 좋은 점이 숨겨지고, 그죠? 약한 날은 시장에서 그래도 좋은 점이 숨겨지고, 이런 거죠. 부각이 어떤 것이 되느냐 의 차이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까지는 또 이제 7월달에 미중의 어떤 관계가 개선되는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아침부터 미중 갈등 재부각, 그래서 뭐 엔비디아 시간으로 좀 떨어지면서 나스닥 선물이 아침부터 한 0.4% 정도 빠져 있었죠. 그 다음에 오늘 가장 또 시장이 주목하는 이 파월 의장, 매파적 파월. 파월 의장이 요즘에 계속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죠.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낮추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서, 지금은 시장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파월은 계속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다라는 멘트의 부담감 때문에 시장이 먼저 어느 정도 반응을 하지 않았나. 그럼에도 나스닥은 또 반등한 게 있으니까 또 우리 시장에만 또 좀 국한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방 포지션, 선물 옵션 포지션이 하방으로 설계된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10시 밤 10시 반에 파월 의정이라고 썼네. 의장 연설에 따라서 나스닥이 어느 정도 움직여 줄 거고, 뭐 그에 따라서 우리도 야간 선물이 변하면서 내일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요. 이거 오늘 관점 좀 말씀드렸고, 최종 지켜야 할 자리 마감했고 339였습니다. 마지노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3번 위클리 옵션 때문에, 내일이 만기일이잖아요. 내일 만기일인데 위클리 옵션이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오면서 단 하루만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월요일일 것 같은데, 금요일인가 월요일인가, 하여튼 중간에 하루만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하루만 개인들이 하방 구조를 형성했다가, 그때는 이제 얇으니까, 누적량이 없으니까, 그 뒤로부터는 개인들이 계속 상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더욱더 콜옵션이 27억 매수, 그 다음에 풋옵션 18억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매도라고 안 써놨네. 풋옵션 매도 18억이 나왔는데, 이거는 월물보다 큽니다. 이게 역전 현상이 발생했어요. 콜옵션 월물이 26억 매수인데 위클리에서만 27억 매수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개인들 내일까지의 상방 배팅이 더욱더 강했다라는 겁니다. 주로 340 콜옵션에 대거 배팅이 들어갔습니다. 개인들 340. 그런데 특이한 점이 오늘 340 콜옵션, 342.5 콜옵션을 종가가 가까워질 때까지 대량으로 개인들이 매수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판에 그 자리를 많이 내줬습니다. 예. 요게 오늘의 반전의 가능성이에요. 살짝. 그러니까 위클리 옵션 토탈 누적으로 뭐 27억이나 샀어요. 근데 30몇 억을 사고 있다가 밑으로 밀리는데, 마지막에 핵심 지점인 340에 대해서 굉장히 매수량을 많이 줄이면서 끝났습니다. 내일 아까 오후 전까지만 해도 340은 내일 죽어도 못 가겠다라는 상태였는데, 그거를 마지막에 슬쩍 누군가 열어두면서 끝났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슬쩍 그 자리를 넘보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반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선물은 많이 매도했지만 그래도 내일 만약에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또 해치를 어디다 걸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개인 거를 좀 뺏어가. 기관들도 마찬가지. 매도 물량을 좀 줄이면서 끝이 났고요. 그러면은 내일 만약에 반전이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즉 나스닥이 강하게 1% 이상 상승을 해서 내일 위클리 옵션, 그러면은 야간 선물이 뜨잖아요. 내일 만약에 나스닥이
자, 나스닥 차트를 먼저 볼게요.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오늘 지금 선물은 지금 0.4% 정도 빠지고 있지만 이따가 22 포럼 진행하면서 파월 의장 연설을 하고 나서 막 이렇게 반전이 이렇게 일어났어. 예를 들어 이렇게 1%가 더 상승했어요. 그러면 야간 선물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러면 내일 일단 갭이 떠요. 오늘 갭이랑 좀 다릅니다. 오늘 갭 상승이랑 내일 갭 상승은 개념이 달라요. 네. 기본적으로 내일 갭 상승은 만기일입니다. 제가 늘 설명드리는 거 만기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갭 상승되면 일단 죽는 게 뭡니까? 풋옵션이 죽죠. 풋옵션이 대폭 죽으면서 끝나요. 뭐 많게는 뭐 70%막 떨어져서 시작하기도 하죠. 50% 이상 추락해서 시작합니다. 갭 상승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개인들은 생각해요. 대박은 어디서 날 것인가? 위클리 만기의 대박은 어디서 날 것인가? 값싼 것에서 대박이 난다고 생각을 하죠. 최대한 싼 거를 사드립니다. 그럼 내일 개인들은 아침에 갭이 많이 뜨면 풋옵션으로 가게 돼요. 그쵸? 오늘과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걸 준비한 게 마지막에 쓱 콜옵션 수량을 줄여놓은 거예요. 345 빼고는 다 줄였어요. 345콜. 근데 사실상 위클리 콜옵션이 지금 345는 다 죽은 거거든요. 휴지 가격에 이미 0.01 죽은 가격. 근데 어느 정도 조금 살아있는 340 콜옵션을 줄였다는 게 조금 오늘 인상 깊고요. 내일 반전의 가능성도 열려있다라는 거. 하지만 만기까지의 뷰는 일단 종합적으로 하방을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언더슈팅의 가능성도 봐야 되고, 그게 일시적으로 반등을 줬다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갭이 떠야겠죠, 대신에. 갭이 떠야지. 갭 안 뜨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거나 밑에서 더 추락하거나, 이거는 내일 뷰를 살펴야 돼요. 항상 지금 당일 포지션으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일 스윙으로 끌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해주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환매수의 가능성이 있죠. 오늘 아까 전에 장중에 제가 엑셀 20년치를 봤잖아요. 우리 같이 장중 라이브 방송 때 엑셀 20년치를 봤는데 20년치 동안에 오늘 아까 전에 1조 4천억 정도 팔 때가 20년간 걸쳐가지고 외국인 선물 매도 순위가 한 20위 정도 됐습니다. 20번째 정도. 20년 동안 20번째 정도까지 갔어요. 오늘 20년간 20번 정도에 20등 정도에 드는 외국인 매도량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장중에 1조 4천억 팔 때 20년간 2003년부터 20년간 20등째예요. 오늘이. 그 정도로 오늘 특별한 날이죠. 1년에 하루 정도 꼴이잖아요. 평균적으로 1년에 평균 하루 있던 정도로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장중에. 물론 종가상으로는 그래도 조금 줄었으니까 1200억 정도 줄었으니까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한 3, 40등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1년에 2번 정도 볼까 말까 한 정도의 수급이 오늘 진행됐다는 겁니다. 1년에 2번 정도. 예. 특별한 날이죠. 예, 특별한 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일단 특이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장중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내용, 이거 제가 아마 잘하면 올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황 봐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물 투자자 입장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은 일단은 뭐 여기서 그냥 곧바로 내일 위클리 옵션 포지션 안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 내일 다시 그냥 나스닥이 추락해가지고 개인들이 또 콜을 사는, 콜 옵션을 파는, 즉 콜 옵션에 집중하는 그런 콜 매수장이 펼쳐진다면 내일 그냥 꼼짝없이 또 내리겠죠. 갭 하락해가지고 꼼짝없이 더 내리겠죠. 언더슈팅이 내일 나올 수도 있겠죠. 다만 이런 게 아니라면 앞으로 요 공간 동안 한 5거래일 정도 동안 반등을 해주는 종목이 있다면, 내가 그래도 조금 팔 수는 있을 것 같아 라는 종목이 있다면, 혹은 야 이거는 좀 심하다 좀 팔아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있다면 일단은 조금 줄여주시고 언더슈팅이 나왔을 때 다시 채워주시거나, 다른 종목 공략하시거나, 언더슈팅 때 기회 있잖아요, 그걸 공략하시거나, 아니면 언더슈팅 나와서 나중에 정돈이 됐을 때 다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공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물 투자 입장에서 그걸 한번 준비해 보시고. 그러면 언더슈팅이 안 나고 그냥 가면 어떡해요? 그러면 더 편한 자리에서 다시 쓰면 되죠. 우리는 언제나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기관들은 유연하게 못해요. 외국인들도 유연하게 못합니다. 외국인들도 힘이 쓰여지기 때문에. 기관들도 뭐 하려면은 허가 받아야 돼요. 그쵸? 쉽게 들어갔다 나갔다가 메인 거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의 유연함이 이번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연한 장점이. 그래서 그런 점들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면은 코스피는 지금 이미 추세에
하단은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 반전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일 이만큼 팔았으니까 합산 2조 원 거의 됐잖아요. 그렇죠? 2,200 넘어갔잖아요. 2조 원 넘어갔잖아요. 이틀 동안 2조 원이 팔면서 9월물이 기존에 지키던 9월물이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6월물에서 9월물로 롤오버를 다 한 다음에 이 9월물이 계속 기관들과 함께 금융투자와 함께 외국인들이 선물 상방을 지키다가 기관들은 상방이 더 강해졌지만 외국인들은 오늘부로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포지션이 위냐 아래냐는 굉장히 커요. 지금 거의 시소에서 바뀌었습니다. 중립을 지키고 있다가 오늘 중에 바뀌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선택을 하겠죠. 야, 이거 그냥 매도 방향을 강화시켜가지고 9월까지 하락을 시켜서 내가 이득을 볼 것이냐, 아니면 다시 바닥을 사서 상승으로 전환시켜가지고 개인들만 따돌릴 것이냐, 기관과 함께 방향을 다시 이어갈 것이냐를 선택할 텐데, 가만 보니까 삼성전자를 오늘도 샀습니다. 계속 우리나라 삼성전자 1등 주를 오늘도 사고 가격 관리를 해주네요. 외국인들이 얘를 외면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나중에 다시 끌어올릴 것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계속 개인들 물량, 개인들이 동학개미운동 시절에 저 멀리 샀던 거 평당가 8만원대 되는 것들 많아요. 그거를 계속 흡수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대량으로 개인들 거, 여기서 샀던 개인들 거 물량을, 여기서 개인들 샀던 물량을 여기서 대량으로 뺏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걸 충분히 다 뺏는 작업을 끝내면 뒤바뀌겠죠. 개인들이 더 수량이 작아지겠죠. 그때 올리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뷰를 올리는 방향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일시적으로 9월물이 방향이 바뀌었네요. 언더슈팅 때 매수할 준비해야죠. 네. 그러니까 매수하려면 일단 조금이라도 현금화를 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양음량으로 바닥을 박스를 만드는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팔 건 아니었는데, 이제부터는 다음 주까지는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내일 위클리 옵션에서 분위기 반전이 나왔으면 하는 희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환매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예. 2조 팔았으니까 환매수 되면서 방향을 외국인도 틀어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개인들이 월물 포지션이 어제까지 굉장히 양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양매도가 되면서 변동성, 양쪽 변동성에 취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풋옵션에 치중된 양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방에 조금 더 치우친 변동성에 취약한. 근데 오늘부로 7월 콜옵션을 개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그러면서 양매도 관점에서 네이키드 풋옵션 포지션으로 바뀌었습니다. 네이키드 풋옵션 매도가 우위인 옵션 포지션, 가장 위험합니다. 선물 옵션의 여러가지 포지션 중에 가장 위험한 포지션이 네이키드 매도 포지션이라고 생각해요. 콜 매도를 하든, 이렇게 콜 매도를 하든, 잠깐만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풋 매도를 하든, 콜 매도를 하든, 이렇게 콜 매도를 하든, 가장 위험한 포지션이 네이키드 매도 포지션입니다. 한쪽으로만 옵션 매도를 하는 거. 변동성에 너무 취약해요. 지금도 개인들이 네이키드 풋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외국인들은 이걸 노리겠죠. 이거 반대로 개인들이 손실을 많이 보면 누군가는, 나머지 투자 주체들은 수익이에요. 그쵸? 제로섬 게임 파생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군침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바뀌어야 돼요. 얘가 바뀌어야 돼. 얘가 바뀌기 전까지는 언더슈팅 대비하셔야 됩니다. 저게 바뀌면 언더슈팅은 끝나요. 안 바뀐다? 청산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7월 만기 날까지 청산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결제를 시킬 때까지 그냥 하락에서 머물러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실시간으로, 그리고 당일마다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파악을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거라고 봐요. 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어제부터는 한 종목씩, 지금 이제 어제 오늘 합쳐가지고 주식반에 한 종목 팔았고, 오늘도 파는 시도를 했지만 가격이 거기까지 안 와서 일단 대기. 내일부터는 올라가는 종목이 있든 내려가는 종목이 있든 비중 축소, 현금화를 일단 해서 나중을 위해서 다시 해서 가면 되니까, 내일부터는 약간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변화가 확실하게 주어질 때까지. 이제는 상승이네 라고 생각을 할 때까지요. 적어도 추세 안착하는 공간까지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추세대 바깥으로 빠지는 거. 요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좀 다시 길어졌네요. 오늘 왜 이렇게 길어지냐? 뭐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오늘도 화생반에 한 분 더 들어오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뭐야, 여기 한 분이 또 올려주셨는데, 요즘 자주 올려주신 인증 자주 올려주시는데, 이렇게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뷰대로 또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셨다라는 거 올려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어제 최근에 계속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인증이 올려주시는 거, 내가 실수한 것도 올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제가 교정을 해드립니다. 어떤 점이 어떤 점이 저도 실수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만큼 최대한 이용을 하세요. 예, 저를 이용을 하세요. 정현방에서 어떤 거를 필요로 하다 저를 이용을 하세요. 그러려고 들어오신 겁니다. 예.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것도 좋지만, 제가 하루 종일 내용 쭉 올려드리는 거 가만히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그에 대한 효용력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쭉 제가 써드리는 거를 참고하시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거나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정혜원방에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내용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방에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 공개 카톡방이죠. 공개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입장하셔서 공부하실 분들 010-8719-2757로 문자나 카톡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에 있는 주소로 오픈 카톡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릴 거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TV 및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그리고 각자 계신 카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